네, 안녕하세요. S입니다. 오늘은 이제 국산차, 이때까지 외제차만 했기 때문에 국산차에서 요즘에 예전부터 조금 잘 나가는 소형 SUV 중에 티볼리 있죠? 티볼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록색 창에다가 쌍용을 치면 쌍용은 별로 그렇게 빨리 안 나오네요. 다른 차에 비해서. 쌍용 자동차라고 쳐야 바로 나오나 보네. 쌍용 자동차라고 치면 이렇게 홈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smotor.com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첫 번째 이제 제일 유명한 티볼리 그 티볼리에요. 렉스턴, 투리스모,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C, 다시 티볼리 이런 식으로 현재 있어요. 2019 티볼리가 현재 출시가 돼서 2019 티볼리 관련해서 보러 왔습니다. 그 지금 이렇게 여기 그 차량 정보에 티볼리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면 티볼리하고 이제 블로그 콘텐츠도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 잘 나온 것 같아요. 소형 SUV 치고는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어 플러스 누르면 내려가는구나.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뒤에 후면에 백라이트 빨간 백라이트랑 전면에 이제 이미지 오렌지 팝 컬러라고 하네요. 이쁜 것 같아요. 오렌지 팝도. 그리고 이제 커스터마이징한 이제 후드랑 여기 핸더랑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한 부분이죠. 여기 앞에랑 이쪽.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신규 디자인은 16인치예요. 이거는. 그래서 큰 인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별로 소식이 없고 뭐 오토 클로징은 이제 시동을 끈 상태에서 스마트 키를 가지고 3m 이상이 지나면 자동으로 잠긴답니다. 도난 방지나 뭐 문 잠금을 까먹었을 때 필요한 기능인 거죠. 그래서 부츠 타입 기어 노브 또 있어요. 이거 기어에 대한 이제 이런 모형을 부츠처럼 만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경사로 저속 주행 방지 장치. 급 경사 주행 시 자동 저속 주행 장치가 작동돼 급가속을 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해 준답니다. 갑자기 막 빨라지지 않도록 속도 조절을 시켜준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보는 게 이제 기본. 이번에 어떤 게 새로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고요. 이렇게 스크롤을 넘기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어 플러스 이런 식으로 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색깔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렌지 팝, 뭐 실키드 블랙. 그래서 저는 스페이스 블랙에다가 바디 컬러가 원톤보단 투톤인 이제 화이트, 조금 이제 검정색의 흰 이제 뚜껑을 달아주고, 이제 미러는 이제 카본이나 음 역시 위에랑 맞춰주는 게 좀 이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네요. 그냥 화이트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래서 뭐 이쪽 이제 데칼 후드 쪽 앞에 후드 쪽에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맞춰주고, 여기는 천장인데 천장은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없는 게 더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윙 로고, 윙 3서클보다는 윙 로고가 훨씬 이쁘죠. 그리고 다이아몬드도 블랙 휠로 하면 좀 이제 흰색과 검정색이 좀 조화로운 자동차가 하나 탄생이 됩니다. 인테리어 부분을 누르면 이제 두 개를 볼 수 있어요. 화이트냐 블랙이냐. 근데 이제 보면 차이가 많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 다 하고 이게 브라운 계열이고, 블랙은 전체적이 다 블랙 계열이고, 여기가 좀 밝은 색깔이네 안쪽이. 저는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저장 누르면 이미지를 저장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자동차를 만들었다 라고 해서 누구한테 줄 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어 에디션에서만 이제 선택이 가능한 조합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어 에디션 안 고르면 뭐 별 소용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외부의 정면은 이제 HID 헤드램프,
후드, 벨트 라인, 크롬 몰딩, 그리고 뉴 디자인 프론트 범퍼. 이 범퍼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조금 이게 이렇게 생겼던 것 같은데 요즘에 좀 더 이뻐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퍼 하단 인테이크 홀이라고 해서 좀 바뀌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이제 안개등도 바꾸면서 조금 바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 안쪽은 이제 브라운이냐 블랙이냐 두 개 고를 수 있는 선택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기도 바꿨나봐요. 이제 레드, 블루, 옐로우, 스카이 블루, 화이트, 블랙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러스터 프로필 기능을 이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좀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좀 사용자에게 조금 조금 컬러풀한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아요. 감각적인. 그리고 이제 D컷 스티어링 휠이라고 해서 이게 살짝 원래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여기가 살짝 아래가 꺾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굶켜지기 편안한 인체공학적 그립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대시보드 상단, 오른쪽에 이제 대시보드 이쪽 상단 부분을 이제 바꿨다, 소프트한 걸로 바꿨다라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위에 룸 램프가 좀 바뀌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무드 램프, 문 아래에 무드 램프가 달려 있고, 그리고 인테리어 스페이스 공간 이런 식으로 조금 티볼리가 생각보다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압, 다른 자동차는 이제 조금밖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는데 티볼리는 전체적으로 내 이제 다리 같은 부분이나 이제 어깨 부분을 이제 등받이에 정확하게 딱 맞춰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만 통풍 시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2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열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은 최대 32도까지, 여기가 90도니까 여기서부터 32도까지 꺾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아예 앞으로 확 젖힐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열, 2열 히팅 시트가 다 가능하다,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라는 거고, 2열 시트 벨트도 다 이제 뭐 버클과 버클 포켓을 적용하여 이제 뭐 노출을 최소화시킨다, 이게 노출을 최소화시킨다고 하네요. 그리고 선글라스 보관함, 이거는 웬만한 차량이 다 있죠. 그리고 이제 도어 문 열면 여기 티볼리라고 써있는 스커프 기능이 있고, 컴팩트 드렉스는 이제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네 기능인 거고요. 그리고 에어백 기능이 있어요. 안전성에 이제 에어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디가 7개지? 7 에어백이라고 하는데, 여기 무릎 하나, 앞에 하나, 옆에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하나는 어딨지? 조수석 무릎도 해주나요? 조수석 무릎은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여기가 2개인가? 이게 하나, 2개인가 보네요. 그래서 총 7개인가?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시트 벨트. 요즘에 이게 안전벨트가 너무 꽉 조이면 그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살짝 이제 풀리면서 딱 멈춰주는 그런 효과를 좀 갖고 있나 봐요. 그런 벨트 시스템을 갖고 있다. 뛰어난 제동 성능을 또 갖고 있다고 하네요. 대형 사이즈의 전후륜 디스크 브레이크,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앞뒤로 다 있다는 거죠. 그런 거의 기능도 있고, 차량 자세 제어 시스템도 있다고 그러고, 주간 주행 등도 있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자동 체크 시스템. 이 정도는 요즘 다 있는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K3나 뭐 아반떼에도 다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스마트 이제 사륜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도보 상태에 의해서 구동력을 분배해서 이렇게 최고의 주행 성능을 가르쳐 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후륜 독립형과 멀티싱크 서스펜션이라고 해서 이게 노면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때 이거를 이제 독립적으로 바퀴를 움직여서 자동차가 이제 흔들림, 이제
진동을 좀 줄이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마트 스티어라고 해서 컴포트 모드, 노멀 모드, 스포츠 모드. 그래서 총 이제 세 가지 모드를 골라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면 뭐 더 기름을 더 많이 먹겠지만 더 빠르게 나가겠죠. 그리고 역시 소형 SUV답게 1.6리터 XDI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솔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디젤을 설명을 해주네요. 가솔린 엔진 여기. 가솔린이 역시 힘은 더 세죠. 최대 출력이 훨씬 더 좋긴 한데 연비가 이제 최대 초가 4,600인데 디젤은 이제 1,500에서 2,500까지라고 해서 좀 낮긴 해도 뭐 연비라든지 그런 게 좋죠. 6단 자동 변속기 이거는 뭐 1.6에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듀얼존 독립 제어 모드 이제 매뉴얼 에어컨이나 듀얼 뭐 프로토에서 오른쪽 왼쪽 좌석 그러니까 운전자석이나 동승자석에 대한 온도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써있네요. 그 전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 이것도 웬만해서 다 있죠. 앞뒤에 이제 초음파 센서가 달려 있어서 거리를 측정을 해서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운전자에게.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멀티 기능 같은데 패키지 같은데 내비게이션 패키지 뭐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뭐 여기 스크린 여기 뒤에 짐실 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앤 모니터 그리고 버튼 시동 앤 스마트 키 그리고 하이패스 내장 룸미러 그리고 우적 감지 와이퍼 그리고 이제 오르간 페달 가속 페달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브레이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요즘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스포츠형처럼. 네, 그리고 썬루프도 여기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윈드실드 글라스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같은 거 보면 이제 뭐 도어 스팟 램프라고 해서 문 열면 아래에 이제 티볼리라고 글씨 써주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후면 윙 로고에 불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다이나믹 사운드 튠업이라고 해서 앰프가 이렇게 설치돼 갖고 소리를 좀 더 이제 한 군데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막 다 들리는 듯이 해주고 데칼도 이런 식으로 5종류가 있고 휠 라이너 이제 휠 라이너를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키드 플레이트 세트라고 해서 이거는 뭐 이제 범퍼에 대한 거고 이제 사이드 실 여기 왼쪽에 좌우 해주는 거고 립 스포일러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는 스포일러이고 윙 스포일러는 위에 달아서 여기 등 하나가 더 들어가겠죠. 뭐랑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아 리어 스포일러랑 이게 별개라고. 그리고 이제 문 열 때 아까 불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카본 아웃사이드 여기 아까 색깔 따로 바꿀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스포츠 페달 아까 페달에서 조금 더 스포츠형 이제 녹방지 스테인리스를 조금 발랐나봐요. 그래서 이렇게 덧 씌워서 뭐 했나 보네요. 그리고 일체형 루프 박스도 설치 가능하고 이제 어셔히터라고 그래가지고 겨울이나 이제 좀 이제 열로 닦아야 되는 물체가 떨어졌을 때 50도 온수로 닦아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킬랩 여기다가 이제 휠캡을 또 박아줄 수 있고 이제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문 쪽이랑 이제 후드 쪽에 이제 팬더랑 이런 데다가 이런 그 다이나믹 팩을 이렇게 그림 같은 걸 이렇게 넣을 수 있나 봐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거고 자동차 이제 너비는 바퀴와 바퀴 사이는 이제 1.5m 정도 그리고 바퀴 끝과 끝에서는 1.8m 그리고 이제 총 길이는 약 이제 4.2m고요. 뒤에도 뭐 이렇게 높이는 한 1.6m 1.6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소형 SUV에 딱 맞는 크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기술 데이터인데 이거는 뭐 아까 본 거 그대로 써 있습니다. 연비가 중요한데 연비는 이제 2륜 모델, 4륜 모델이 있어요.
이륜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은 역시 도심은 역시 조금 있는데 복합연비 14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심도 12 정도면 충분하다. 고속도로가 16.8이라고 하면 잘만 타면 17까지 뽑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에도 13.3. 그러니까 기름값에 대해서 조금 오래오래 타려고 하면 이게 디젤을 사는 게 훨씬 좋은데 소리가 나중에 많이 난다고 하니까 얘는 뭐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효율은 뭐 어느 타이어를 써도 3등급이라고 하네요. 1등급에 가까울수록 좋은데 그냥 다 중간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일, 17일, 18일 다 똑같이 3등급이네요. 그래서 가격표 다운로드 이거를 따로 보시려면 가격표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잠깐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엔진 커버나 이런 서스펜션 이런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 보면 이제 HDC 뭐 이제 범퍼 크롬머리 이런 건 다 해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6스피커 이런 건 그냥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일 이거 디젤 모델이거든요. 디젤 모델인데 그냥 차를 딱 사면 제일 깡통 차를 딱 산다. 그러면 이제 디젤 엔진 당연히 있어야겠죠. 6단 변속기도 당연히 있고 부츠 타입 이거는 아까 기어 그리고 딱 16인치 힐을 줘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뉴 디자인 알로에 힐을 주고 이제 오디오 이런 건 뭐 단자 이런 건 뭐 다 기본적인 거니까 에어백도 기본으로 주죠. 그래서 이런 거 크루즈 컨트롤도 기본 이거 정도는 뭐 다 기본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4륜으로 갈 거냐 4륜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룸미러 이거는 그거예요. 하이패스 달려있는 룸미러.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 깡통. 이것만 사면 뭐 밸류업 패키지가 있는데 밸류업 패키지는 이제 여기다 이제 가죽 스티어링 힐이랑 뭐 열선, 인조 가죽, 1열 히팅 시트 그리고 스마트 키 시스템 아까 자동으로 문 닫아주는 기능 이런 걸 좀 추가할 수 있는 거고요. 무릎 에어백은 이제 선택 사항이긴 합니다. 스마트 미러링이나 내비게이션 패키지 둘 중에 하나 고를 수 있는데 스마트 미러링은 이제 안드로이드 핸드폰만 가능하다고 하고 내비게이션 패키지는 이제 터치 스크린에 지니맵을 준다고 하네요. 저라면 스마트 미러링을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두 번째 버전 VX 버전인데 VX 버전은 여기서 220 그러니까 2033만 원인데 여기서 부가세 포함해서 2033만 원이고 다음에 2209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증가하는 게 뭐냐면 휠이 먼저 커지고요. 안개등 LED 안개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는 LED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보조 제도 LED는 보조고 그냥 프로젝션 헤드램프까지만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이드 미러 쪽이랑 이제 다 해주는 그쪽이고 진짜 정확하게 차 쪽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보고 읽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해주고 스마트 오토 클로징은 아까 밸류 패키지 있던 거 그냥 넣어주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후방 장애물 감지 시스템도 있고 다 이 정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LX 모델 럭셔리 모델은 또 17인치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를 주고 뭐 이런 걸 주겠냐. 그리고 여기선 통풍 패키지를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이 정도 이제 기어 플러스라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지? 기어 플러스라는 특별 상품? 특별 상품이 있죠. 특별 상품이 있는데 이 특별 상품을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윙 로고 엠블럼을 바꿀 수 있어요. 웃긴 게 여기는 이제 3서클밖에 못 박나 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윙 로고를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기어 플러스에 대한 뭐라고 하죠? 혜택? 같은 느낌이죠. 근데 여기서 3서클도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윙이 훨씬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뒤에 이제 후면 윙 로고를 또 설치를 하면 뒤에 불 들어오는 걸 또 주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은 20만원 더, 한 15만원 정도 더 쌉니다. 15만원 싼 이유는 이걸 차이를 보면 얘는 똑같이 이제 똑같아요. 안개등까지 윙 로고 엠블럼 HD 각도 조절 이게 없네요. 하이브리드 블레이드 와이퍼가 없네요. 여기는. 그 대신 이제 여기는 LED 룸램프, LED 무드램프가 들어가고 가죽 시트랑 도어 스팟 램프가 또 들어가요. 편의상은 여기는 2열식 히팅 시트가 들어가지만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1열 통풍 시트만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아까 그, 그 기본 타입에서 선택해야 되는 옵션을 공짜로 이제 기본 이제 옵션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운전석 파워 시트까지. 그리고 여기는 에어백을 주는데 여기는 에어백을 안 줘요. 그래서 기어를 선택해서 보면 스마트 드라이빙 패키지 1이 있고 드라이빙 패키지 긴급 제동 시스템이랑 차선 유지 시스템, 하이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이런 거는 뭐 필요한 것 같아요. 슈퍼 비전 클러스터는 여기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굳이 2를 안 골라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필요 없기 때문에 비전 슈퍼 비전을 갖고 싶으려면 2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루프를 고르면 50만원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솔린도 근데 가솔린은 이제 수동도 있죠. MT 이제 마그네틱이고 이제 AT는 오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 이상은 다 오토라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기어 플러스라는 그 특별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컬러 같은 설명이라든지 드라이빙 패키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보증은 이제 4년 8만에 아니면 5년 10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티볼리를 좀 괜찮게 조금 내가 괜찮고 좀 오래 타고 디젤로 사겠다 하면 잠깐만 약 2,600만 원 정도? 2,600만 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2,500? 2,500만 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2,500만 원인데 여기서 이제 구매 가이드 보면 일단 구매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공통으로 다른 이제 내가 전 차종에서 이걸 만들어서 발급을 하면 30만 원 할인해줘요. 카드를 만들면 30만 원 깎아주고 전시차를 또 사면 10만 원을 또 깎아줘요. 그리고 티볼리 아머를 사는데 여기서 30만 원을 또 지불해줘요. 근데 이것도 이제 60개월이면 뭐 좀 더 싸게 금리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건데 3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60만 원 지원 받았고 전시 차량이면 70만 원 지원 받고 여기서 뭐야 이것 중에 택일이구나. 개별 서비스 이거는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재구매 내가 우리 집에 쌍용차가 있다. 그러면 30만 원 또 할인 받을 수 있고 여자 운전자면 10만 원 또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노후차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내가 10년 이상 차를 타고 있으면 30만 원 또 지원해줘요. 근데 다른 그 현대나 기아에 비해서는 그리고 이제 딜러랑 좀 더 협상을 하면 좀 더 페이백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 한 2,300에서 이거 보면 2,3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티볼리 아머를 거의 풀옵션 가깝게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보다 싼 이제 이런 이제 기본 옵션이나 VX 모델을 고른다면 한 2천만 원 이하 가격으로도 뽑을 수 있겠죠. 오늘은 이제 티볼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솔직히 에어도 타고 싶은데 요즘에 티볼리가 더 이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티볼리를 구매하고 싶으시면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꼭 좋은 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